몇 년 전 한강 성산대교 부근에서는 특이한 실험이 하나 진행되고 있었다. 1.2km가 넘는 강 건너편에 사람을 세워두고 장풍으로 넘어뜨린다는 실험. 그가 장풍을 쏘기 시작하고 10여 명의 사람들이 모두 쓰러지기까지 걸린 시간은 불과 10여 분. 정말 장풍은 존재하는 것일까? 1.2km가 넘는 강을 가로질러 있는 사람을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고 넘어뜨리는 이 장면은 언뜻 봐서는 믿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그런 제3의 능력이나 힘에 대한 관심은 아주 오래전부터 있어 왔습니다. 그것은 때로 초능력이나 혹은 다른 이름으로 불려져 왔지만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과학적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신비한 현상들을 우리는 여러 번 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은 무협 소설이나 영화를 통해서 장풍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장풍이란 말 그대로 손에서 바람을 만들어낸다는 뜻입니다. 손바닥에서 바람이 나와 멀리 있는 사람을 넘어뜨린다는 그 장풍. 그 장풍이라는 것이 정말 실제로 존재하는 것일까요? 만약에 그 힘이 장풍이 아니라면 또 그런 일은 어떻게 가능한 걸까요? 앞으로 1시간 동안 이 프로그램에서는 그 보이지 않는 힘에 대한 실제를 최대한 과학적으로 파헤쳐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이른바 장풍을 쓰는 것으로 알려진 한 사람을 만나봤습니다. 몇 년 전 일명 장풍도사로 불리면서 그것이 진짜다 혹은 가짜다라는 논란의 주인공이 됐던 바로 그 사람입니다. 몇 년 전 한강 실험을 끝으로 세상 사람들 앞에 잘 나타나지 않는 양은화 씨를 찾아서 제작진은 춘천으로 향했다. 양은화 씨는 그곳에서 산을 오가며 수련 중이라고 했다. 한때 장풍도사라는 이름으로 불리며 많은 실험을 통해 신비한 힘을 보여준 양은화 씨. 제작진은 양은화 씨의 도움을 받아 그가 가지고 있는 힘의 정체를 한번 밝혀보기로 했다. 제작진은 용인대 사회취학과 33명의 학생들의 도움을 받아 과연 장풍으로 사람이 쓰러질 수 있는지 실험해보기로 했다. 여기 있는 학생들이 다 빠질까요? 그건 해봐야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일단은 그 교감이 잘 되는 사람 학생들이 있을 것이고 사람마다 체질이 있기 때문에 경험이 잘 되는 사람이 있고 좀 예를 들어서 우리가 뜨거운 거를 만져도 한번 뜨거 이런 사람이 있고 뭐가 뜨겁다 그래 이렇게 둔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네. 사람 체질의 차이도 있으니까. 먼저 심리적으로 넘어가기 어렵도록 물을 뒤로 한 채 서도록 했다. 저는 뭐 만화 속에서나 봐오던 그런 거라서요. 좀 실제로도 그런 게 있을지 정말 궁금한데요. 이번에 한번 잘해볼 생각입니다. 제가 기에 대해서 잘 모르고 그래서 믿질 않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잘 안 넘어갈 것 같습니다. 가만 서 있는데 넘어간다는 건 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실험에 참가한 학생들 중 자신이 넘어갈 것이라고 생각하는 학생은 9명에 지나지 않았다. 먼저 앞에 두 학생을 대상으로 양은화 씨가 힘을 주는 순간 잠시 비틀거리던 학생들이 물속으로 빠지기 시작했다. 양은화 씨가 학생들을 향해 힘을 준 지 채 1분이 지나지 않아서였다. 그 뒤로 수영장 가장자리를 따라 서 있던 학생들이 한 명, 두 명 물속으로 떨어지기 시작했다. 양은화 씨는 수영장 입구에 서서 아무 움직임 없이 오직 손에서 나가는 그 어떤 힘만으로 건장한 청년들을 물속으로 떨어뜨리고 있었다. 그들은 정말 양은화 씨가 내뿜는 알 수 없는 힘 때문에 물속으로 떨어진 것일까? 아니면 학생들이 떨어진 데는 또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일까? 양은화 씨가 서 있는 학생들을 향해 손을 뻗어 힘을 주기 시작한 지 10여 분. 학생들은 한 명 한 명 뒤로 넘어가기 시작했다.
수영장 안 33명의 학생 중 9명을 제외한 24명이 수영장 안으로 떨어졌다. 뭔가 뒤에서 이렇게 땡기는 것 같은 기가 좀 느껴지는. 서 있을 때 무슨 생각하셨어요? 서 있을 때 일부러 딴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심리적인 작용이 있을 것 같아서 다른 학교 생활 그냥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하는 순간 갑자기 이렇게 땡기는 느낌이 와서 그냥 넘어지게 되더라고요. 혹시 물을 향해 선 방향 때문이 아닐까 생각한 제작진은 넘어진 실험 참가자들의 자세를 바꿔보기로 했다. 하지만 결과는 마찬가지. 수영장을 향해 비스듬히 서서 진행한 실험에도 전체 27명 중 27명 모두 넘어갔다. 건장한 20대 청년들을 물 안으로 밀어 넘어뜨린 그 보이지 않는 힘은 무엇이었을까? 그것은 정말 손바닥에서 나온 장풍의 힘일까? 첫 번째, 두 번째는 약간 약하게 왔는데요. 지금 한 거는 되게 감이 확실히 왔어요. 누가 미는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따뜻한 약간 따뜻한 느낌이 났어요. 수영장 안으로 떨어진 24명의 학생들은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대부분 뭔가 스펀지같이 부드러운 것이 와서 자신을 미는 느낌이 들었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어떤 물체가 넘어지기 위해서는 이렇게 물리적인 힘이 작용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양훈아 씨가 주장하는 기라는 것을 힘의 한 형태라고 봐야 할까요? 그것이 만약에 힘이라면 그것은 도대체 어떤 종류의 힘일까요? 보이지도 않는 스펀지 같은 느낌의 부드러운 힘은 과연 무엇일까요? 어떻게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고 멀리 떨어진 사람을 넘어뜨릴 수 있을까? 그것은 정말 손에서 나오는 바람, 장풍 때문일까? 제작진은 혹시 양은아 씨의 손에서 바람이 나오지 않을까? 양은아 씨와 실험자 사이에 연기를 흘려보았다. 양은아 씨 앞에 있던 실험자는 넘어갔지만 연기 흐름에는 큰 변화가 없었다. 바람 때문은 아니었다. 그 장풍이란 건 없어요. 없는데 한간에 내가 보이는 게 손에서 잘 모아 나가는 그러니까 뭐 장풍이 아니겠냐 이렇게 해서 이제 주위에 호사가 들어주는 말이지. 저는 한 번도 내가 장풍이란 본 적도 없고 뭐 우연하게 또 이렇게 소문이 나가지고 이렇게 됐는데 그 몸 안에 있는 기를 바깥으로 방출한다는 얘기죠. 그때 그 스님께서도 이제 그때 말씀하신 운기방사라는 말을 썼고, 그러니까 몸 안에 기를 끌어올려서 들어오는 손이나 뭐 손끝이나 이런데 이제 뭐 쉽게 말해서 기를 방출한다고 얘기하시면 쉬울 겁니다. 손에서 바람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면 어떻게 사람이 넘어갈 수 있을까? 어떤 물체가 움직이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떤 힘이 작용해야만 한다. 제가 물리적으로 아는 바에 의하면 제가 모르는 또 다른 종류의 힘이 작용하는 거에 관해서는 전 자신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완전히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겠죠. 그렇지 않다면, 즉 우리가 모르는 또 다른 종류의 힘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면, 우리가 아는 힘만 가지고 본다면 아마 심리적으로 뇌의 활동이 억압이 돼서 서 있으려는 노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그런 상태에서 쓰러졌다고 볼 수 있겠죠. 예를 들면 심리적인 상태나 최면이나 그런 것 때문에 뇌가 서 있으라는 명령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했거나 명령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거나 그런 경우라고 볼 수 있겠죠. 양은아 씨가 말하는 기는 그럼 어떤 종류의 힘일까? 부드럽게 당기고 미는 힘이라면 혹시 자기력이 아닐까? 제작진은 양은아 씨가 기를 방사할 때 나오는 자기력을 검사해 보기로 했다. 지금 이 공간에는 자력을 느끼지 못할 이 자력을 측정하는 기계가 세밀한 겁니까? 예, 세밀하고요. 그 한국과학연구소에서 완전히 교정 확인을 받았어요. 바로바로 측정이 되니까요. 이 조금만 가까이 해도 어느 자석이 이렇게 있다 해도 그 멀리서도 측정이 돼요. 이제 뛴 상태에서는 이렇게 나오죠? 측정이 되네요. 예, 되죠. 하지만 조그마한 자력에도 움직이는 기계는
양은아 씨가 몇 번을 해도 작은 변화도 보이지 않았다. 사람을 움직이려면 엄청난 힘의 자기력이 필요하다. 가우스 메타기 이 측정기는 지자기를 제로로 놓은 상태라서 미세한 자력은 감지를 못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걸로서는 감지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박수도 세게 치. 다음은 온도 변화. 손을 잠깐 비벼서 대는 것만으로도 온도 변화가 감지되는 미세한 디지털 온도계로 실험을 해보기로 했다. 이렇게 조금씩 변하는 거는 뭡니까? 계속해서. 이건 정밀하다 보니까는 예. 그러니까 우리 같은 경우는 현재 25도라고 많이 생각하는데 예. 그 소수점 5개짜리까지 측정이 가능하다 보니까는 예. 지금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온도의 범위, 그러니까 온도가 변하는 거죠. 온도계를 향해 기를 방사하자 0.6도만큼의 미세한 온도차를 보였다. 하지만 실험하는 곳이 실내이고 사람들의 움직임을 감안할 때 그것을 기 때문이라고 말하기는 어려웠다. 아까보다는 그 크게 변하지는 않았는데요. 대략적으로 한 0.6도 정도가 차이가 났습니다. 그럼 그 정도 차이는 어떻게 말할 수 있는 겁니까? 지금 이 실내다 보니까는 사람들의 열기에 의해서 좀 올라간 것 같습니다. 좀 더 정확하게 과학적으로 밝혀낼 수는 없을까? 기에서 나오는 미세한 힘이라도 찾아낼 수 있을까? 제작진은 외부의 영향이 전혀 없이 순수하게 기의 변화를 알아보기 위해서 챔벌럼이 설치된 전자파 장애 연구소를 찾았다. 챔벌럼이란 미세한 소음이나 전자파 같은 외부의 영향이 모두 차단된 방이다. 그 다음에 그 이상은 안 될 거죠. 예. 그러면 이 요금만 쓸 거라고. 이거는 이게 지금 어떤 그러니까 잡음 성분이나 이런 기라든지 전자파가 발생이 되면은 여기 찍히게 돼 있걸랑요. 높은 점이 팍팍 튀어요. 실제적으로 기가 방사가 안 됐을 때 값하고 그다음에 기가 방사가 됐을 때 변화값이 있는지를 계측기로 보는 거죠. 그러면은 다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다른 주파수 넥터 본다면은 여기서 주파수 바꿔가지고 30에서 1기가까지도 다 볼 수가 있어요. 챔벌럼 안에 카메라를 설치하고 그 안에 들어간 양훈아 씨는 먼저 명상으로 기를 모은 다음 기계를 향해 기를 방사하기 시작했다. 그렇게 기를 보낸 지 3분여. 지금 한 시간이 3분 정도 흘렀는데 이 지금 주파수 보기엔 지금 변화가 있는 거예요. 그럼 아까 전에 명상으로 있는 거나 지금 기를 발산하는 거나 지금 변화가 없는 상황입니다. 한강 너머의 사람을 넘어뜨린 양훈아 씨의 힘은 전자파와 자기력을 측정하는 이 실험에서는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었다. 지금도 변화가 없는 거죠? 네, 변화 없습니다. 만약에 저한테가 아니라 좀 더 고주파 글쎄요, 제 예상으로는 별 차이가 없을 것 같은데요. 그냥 해보시면 알겠지만 고주파로 갈수록 로스 성분은 더 커져요. 그래서 미세별 변화에 대해서 잡는 거는 더 어려워지죠. 그렇다면 그 힘은 전기나 자기로 설명할 수 없는 다른 종류의 힘일까? 가만히 어깨 힘 빼 가만히 있어보세요. 이게 왔다 갔다 한다는데 안 한다. 이게 자기 자석이 찌릿찌릿 하네요, 손끝이. 이게 희한하네요. 웃긴다니까 이게 지금. 잠깐의 방사에도 사람은 찾아낼 수 있는 느낌을 왜 이 과학적인 기계는 잡아내지 못하는 것일까? 그 손가락 간지럼 필 때 그런 기분. 그 지금 아까 전에 우리 측정에서는 큰 변화가 없는 거로 나왔잖아요. 예. 근데 직접 이렇게 느끼면은 이건 또 뭔가 있긴 있네요. 예. 손이 이상하죠. 뻣뻣해지네. 기를 과학적으로 입증하기 위한 실험은 세계 곳곳에서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중에서 중국 중의병원이라는 곳에서 실험한 결과를 보면 기공사를 이용해서 과학적으로 분석해본 결과 기에는 미세한 양이지만 자기력과 전자파, 원적외선이 나왔고 아직은 성질이 밝혀지지 않은 작은 미립자들이 나왔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해본 몇 가지 실험에서는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어떤 검사에서도 양훈아 씨가 가진 기의 존재를 증명해 줄 만한 수치가 나오질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그 힘은 존재하지 않는 것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아직까지 밝혀내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요? 자, 다시 처음부터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혹시 수영장에서의 실험이 잘못된 건 아닐까요? 우리는 그 실험에 두 가지 의문을 제기해 봅니다. 첫째, 눈을 감고 했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무게 중심을 잃은 것은 아닌가? 그리고 학생들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최면에 걸린 것은 아닌가? 그래서 우리는 또 다른 실험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이번 실험은 전 실험과는 달리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혹시 체면이나 자기 암시 때문이 아니었을까? 제작진은 그때 학생들을 대상으로 다시 실험해 보기로 했다. 지난번 못지않게 아주 힘을 가지신 분인데 장소를 바꿔가지고 합니다. 자, 선생님 좀 맞아주세요. 박수. 제작진은 학생들에게 가짜 기공사를 소개했다. 같습니다. 바람 때문에 뒤로 넘어가는 그러니까. 예? 바람 때문에 뒤로 넘어가요. 바람이 일로 너무 부니까는 예. 힙 빼놓으니까 그냥 자동으로 바람 때문에 뒤로 넘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요? 방향을 바꿔서 해보죠. 지금은 안 넘어질 것 같아요. 지금 왜요? 그때는 좀 이렇게 심리적으로 많이 작용을 한 것 같아요. 심리적으로. 어떤 넘어간다 이런 그 심리적으로 이렇게 압박이 오니까 그냥 딱 뒤로 넘어간 것 같아요. 그때는. 실험 참가자들이 제안한 대로 바람을 등지고 서서 길을 받아보기로 했다. 눈을 일단 살짝만 감으세요. 너무 힘주지 말고요. 눈에 얼굴 근육이. 이미 수영장에서 한번 넘어져 본 적이 있는 참가자들은 가짜 기공사의 말을 그대로 믿는 듯 보였다. 가짜 기공사가 기약과 함께 길을 방사하는 신용을 하자 놀랍게도 한두 명이 금방 뒤로 밀리기 시작했다. 넘어가지 않던 몇 명의 학생들도 뒤에서 다른 학생이 잡아준다는 조건을 걸자 모두 넘어가고 말았다. 어우, 다 넘어갔어요. 무의식적으로 그냥 힘 빼고 있으니까 뭔가 어떤 힘이라고 볼 수는 없는데 뭔가 이렇게 밀리는 듯한 그런 느낌. 바람은 반대로 불잖아요. 근데 뒤에서 바람이 미는 것처럼 앞에서도 바람이 밀어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수영장에 있을 때는 뒤에서 당기는 것 같고 지금은 그냥 앞에서 미는 것 같고 그 차이. 왜 실험 참가자들은 길을 수련하지도 않은 가짜 기공사에게 한 명도 빠짐없이 넘어간 것일까? 진짜로 이제 사람을 넘어뜨리고 뭐 염력으로 넘어뜨린다는 거는 그 실험을 당하는 사람들이 어떤 피암시성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나 생각이 돼요. 저 사람이 그런 힘이 있으니까 나를 넘어뜨리지 않을까, 그래서 내가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이제 일종의 최면 상태나 뭐 집단 암시 상태에 빠진 거죠. 그리고 또 하나의 추측이 있다. 사람들 누구나 그냥 눈을 감고 가만히 있으면 힘을 뺀 상태로 가만히 있으면은 건들건들거리는 몸이 미동이 있잖아요. 그 느낌이 가만히 있다가 순간적으로 확 생기는, 뒤에서 등에서 척추에서부터 등에서 누가 이렇게 약간 당기는 듯한. 앞에서 넘어간 것이 집단 최면이나 암시 때문이었다면 서로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 멀리 떨어진 곳에서라면 좀 더 객관적인 실험이 가능하지 않을까. 제작진은 양은하 씨에게 다시 한번 실험에 참여해 줄 것을 부탁했다. 상식으로는 저희 불가능한 일이라고 볼 수 있죠. 이 정도 거리에서요? 저기서 여기까지 어떻게? 수영장도 했었잖아요. 네. 조금 거리가 틀린데요. 예? 거리가 틀린데. 그러니까 거리가 멀어서 좀 불가능할 것 같다고요? 예. 아니 아주 미세한 긴데 멀리서 하면은 그게 더 안 느껴질 가망성이 더 많지 않을까요? 자, 이번에는 눈 뜨고 한번 해볼게요. 눈 뜨고요. 자, 다리 힘은 그대로 그냥 자연스럽게 하시고요. 최면이 걸리기 힘들 정도의 먼 거리에서 무게중심을 잃지 않기 위해서 눈을 뜬 상태로 실험을 진행시켜 보기로 했다. 멀리 강 너머에 있는 실험 참가자들에게 양은하 씨가 길을 쏘기 시작했다.
1분이 채 흘렀을까. 상식적으로 불가능한 얘기라고 자신 있게 말하던 참가자 중 한두 명이 주춤하더니 뒤로 밀리기 시작했다. 이렇게 먼 거리라면 최면도 불가능하고 두 눈도 다 뜨고 있는 상태여서였다. 곧이어 다른 참가자들도 뒤로 두어 발자국씩 밀려나기 시작했다. 참가자들은 자신도 결과를 믿지 못하는 눈치였다. 5분 정도 지나자 11명의 학생 중 10명이 넘어가고 단 1명이 남았다. 만약 이것이 정말 양훈아 씨의 기 때문이라면 기는 어떻게 이렇게 먼 거리에서 닿을 수 있을까? 어떻게 다 넘어졌습니다. 기는 어떻게 거리에 상관이 없습니까? 그러니까 교감만 되면 거리와 관계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먼 거리에도요? 지구 끝에서 끝에까지도 가능하다고 생각해서. 제작진은 다른 조건으로 한 가지 실험을 더 해보기로 했다. 실험에 참가한 학생 중 한 명이 걸어오고 그 학생을 향한 길을 방사했을 때 반응을 보는 것이다. 앞으로 진행하는 상태에서는 앞으로 가야 한다는 생각 때문이라도 체면이나 자기 암시가 어렵다. 그런데 앞으로 잘 걸어오던 실험 참가자는 시간이 어느 정도 흐르자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멈칫멈칫거리기 시작했다. 그리고 잠시 후 앞을 향해 걸어오던 실험 참가자는 뒤로 주저앉고 말았다. 제작진이 처음에 의심했던 대로 실험에 참가한 사람들에게는 어느 정도의 자기 암시가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그렇다면 집단 체면이나 암시가 어려운 먼 거리에 있을 때, 그리고 눈을 뜨고 무게중심을 지키고 선 상태에서 실험 참가자들이 넘어간 것은 어떻게 설명해야 하는 것일까? 길을 수련한 적도 없는 가짜 기공사에게 사람들은 왜 넘어간 걸까요? 이미 수영장에서 한 번 넘어간 경험이 있는 실험 참가자들이 이번에도 또 넘어가겠구나라고 미리 믿고 있었기 때문일까요? 그렇다면 기의 존재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사람들이 수영장에서 넘어간 것은 정말 최면이나 자기 암시 때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그렇지만 말입니다. 언제 길을 방사하는지 잘 보이지도 않을 정도의 먼 거리에 있다거나 혹은 걸어오는 상태, 그러니까 최면이 걸리기 어려운 상태에서 사람들이 넘어가는 것은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우리는 양훈아 씨에게 한 가지 실험을 더 제안했습니다. 양훈아 씨의 말대로라면 기는 생명체 어디에나 있고 기가 있는 것에는 모두 교감이 통한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최면이나 자기 암시가 걸리지 않는 동물에게 기를 방사해보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렇다면 자기 암시나 최면 효과가 없는 동물에게 기를 방사하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 제작진은 양훈아 씨와 함께 동물원을 찾았다. 실험 대상은 2년생 사자. 양훈아 씨의 주장대로라면 기는 생명체가 있는 모든 것에 통하는 것이고 이 사자도 양훈아 씨의 기에 반응을 보일 것이다. 이게 인공포육된 사자거든요. 어릴 때부터 젖주고 그때부터 키운 사자예요. 그래 순해요, 되게. 사자는 낯선 사람들이 다가와도 좀처럼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양훈아 씨가 사자를 향해 기를 방사하고 기를 보낸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사자가 처음으로 반응을 보이기 시작했다. 기를 계속 보내자 얌전하던 사자는 평소에는 볼 수 없던 거친 반응을 보였다. 이런 반응은 평소에는 잘 볼 수 없는 것이라고 했다. 어떤 찌릿한 스파크 현상이랄까 그런 게 이제 몇 번 있었어요. 근데 아까 보니까 사자가 좀 신경질적인 반응. 그러니까 자기도 이렇게 내가 딱 쏠 때 뭔가 짜릿해서 일어난 건지 화를 확 낸 건지 그게 나도 감을 못 잡겠다는 얘기. 이거는 모르겠어요. 이거는 약간
평소하고 좀 틀린데 얌전하던 사자가 벌떡 일어나 거친 반응을 보인 것은 그 순간 어떤 느낌을 받았기 때문일까? 아니면 어쩌다 일어난 우연의 일치일까? 반응을 예측할 수 없는 맹수 대신 제작진은 좀 더 확실한 동물 실험을 해보기로 했다. 전문적으로 훈련을 받은 개들을 상대로 기 실험을 해보기로 한 것이다. 보통 여기에서 훈련받은 개들은 자신을 가르치는 지도수의 말에만 복종한다. 선 상태에서 제가 한번 앉혀보겠습니다. 처음 제작진은 지도수의 명령 없이 일반적인 상태에서 개가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보기로 했다. 먼저 서 있는 개의 꼬리 부분에 기를 줘 개가 주저앉도록 만들어 보기로 했다. 기를 방사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개는 곧바로 주저앉았다. 이번에는 반대로 앉아있는 훈련견에게 기를 방사해 보았다. 기를 방사한 지 3분. 이 훈련견은 양훈아 씨의 기를 느낀 것일까? 지금 날씨가 너무 뜨거워갖고요. 그늘로 한번 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도수의 명령을 받았을 때 훈련견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기다려. 지도수의 다른 명령이 있을 때까지는 절대 복종하겠습니다. 몇 시간 정도? 글쎄, 그건 하루가 됐든 이틀이 됐든 명령이 있을 때까지 복종합니다. 지도수에게서 명령을 받은 훈련견은 몇 번의 시도에도 불구하고 끝내 일어서지 않았다. 지도수에 따르면 개는 인간과의 교감이 뛰어난 동물로 교감이 더 많이 이루어진 사람의 명령에 잘 따른다는 것이다. 근데 확실히 훈련을 잘 받은 개가 돼가지고 그런지 보다 좀 몇 번 일하려고 그러는데 결국 내가 포기했어. 이번 실험에서 제작진은 동물에게도 기가 통한다는 뚜렷한 증거를 찾아내지 못했다. 하지만 기가 아니라면 동물들의 갑작스러운 이 행동들은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 앞에서 우리는 여러 가지 상황에서 다각도로 기에 관한 실험을 해봤습니다. 하지만 어떤 검사에서도 이것이 기의 본질이라고 말할 수 있을 만한 결과가 나오질 않았고 어떤 분야의 전문가도 과학적으로 기란 무엇이다라고 딱 부러지게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기를 느낀 사람에게서 나타난 몇 가지 반응들이었습니다. 기를 느낀 사람들은 대체로 몸이 뜨거워지는 느낌을 받았다거나 기를 받는 순간에 뭔가 몸 안에 짜릿한 것이 왔다고 말합니다. 기의 존재를 잘 믿지 않는 사람들도 기를 받는 그 순간만큼은 뭔가 다른 느낌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사람들의 그런 느낌은 단순히 느낌일 뿐일까요? 아니면 실제로 몸 안에 어떤 변화가 일어난 걸까요? 서울에 있는 한 기수련 도장. 제법 늦은 시간이지만 도장하는 사람들로 붐비고 있었다. 몸과 마음을 같이 단련한다는 기수련. 기를 수련하는 사람들은 이구동성으로 기를 수련하고 나서 몸에 나타나는 어떤 변화를 느꼈다고 말한다. 그렇게 잠도 못 자고 불안했던 느낌이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지고 그냥 수련을 하고 집에 가는데 이 몸 자체가 이렇게 무게를 모르겠는 거예요. 기분이 너무 좋아가지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몸속으로 흐르는 어떤 그 짜릿한 전기 같은 그런 느낌, 전류가 몸 타고 흐른다든지 그 열감하고는 또 다른 열에서부터 시작해갖고 더 그 전기에 가까운 어떤 그런 느낌들이 쭉 타고 흐르는 여러 갈래 느낌들이 좀 느껴지죠. 앞서 기계에는 전혀 나타나지 않았지만 1km가 넘게 멀리 있는 사람을 움직였던 힘. 그렇다면 그 힘은 인체에만 작용하는 것일까? 기는 사람에게 어떤 변화를 일으키는 것일까? 제작진은 양은호 씨와 일반인 실험자를 데리고 한방병원을 찾았다. 기를 받은 사람들이 느끼는 따뜻한 느낌은 혹시 열 때문이 아닐까? 제작진은 양은호 씨와 함께 두 사람의 체열 변화를 알아보기로 했다. 이 실험하는 의미는 게 기공하시는 분에 의해 가지고 그 직접 접촉이 없어도 그 피실험자의 이 전후 그 체열의 그 변화가 있는지 없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양훈아 씨도 기를 방사하지 않을 때의 체열을 먼저 체크했다. 그 다음에는 혈액의 상태를 알아보는 일명 어혈 검사. 혈액 내 세포들이 서로 얼마나 엉켜 있는가를 보면 지금 그 사람의 몸 상태를 알 수 있다. 현재 박미정 씨는 혈액 내 세포들이 많이 엉켜 있는 상태. 한의학에서는 기가 활성화되면 제일 먼저 혈이 풀린다고들 말한다. 만약 기라는 것이 나왔다면 두 가지 검사에서 차이가 보여질 것이다.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손 끝에 보면은 많이 이렇게 말초 쪽으로 많이 이렇게 몰려 있고 한쪽에 이렇게 많이 몰려 있는 부분이 많이 보이는데 이 후에 보면은 말초 쪽에 이제 혈액이나 이런 순환 같은 경우에 좀 많이 이렇게 퍼지는 부분이 보이고요. 특히 왼손 같은 경우에는 이 위에하고 전하고 후하고가 이제 변화가 어느 정도 좀 이제 잘 드러나는 부분이 보입니다. 기를 받기 전과 받은 후 그 짧은 사이 놀랍게도 박미정 씨의 체질은 눈에 보일 만큼 달라져 있었다.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러니까 처음에 오셨을 때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또 평상시에 어혈소견이 많아서든지 이렇게 이 동그란 이 부분이 굉장히 조밀조밀하게 있습니다. 이거는 한방적으로 얘기하면은 어혈소견이라고 보통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근데 우측 이제 기를 받고 난 다음에 보면은 이 간격 자체가 많이 떨어져 있는 걸 보이실 겁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많이 섞은 걸 많이 보일 수 있고요. 이건 기 받기 전과 후를 상태를 비교를 해보면은 어느 정도 어혈이 풀어졌다고 이 정도는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볼 수 있고 혈액순환이나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 호전이 돼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어혈이 풀린다는 것은 그만큼 혈액이나 기의 순환이 좋아졌다는 것. 양훈아 씨의 기를 받고 난 다음 박미정 씨에게 변화가 생겼듯이 양훈아 씨 역시 기를 방사한 후 손의 체열 변화를 보였다. 사람의 몸 자체가 처음에는 자연스럽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제 어떤 외부 환경이라든가 자기가 스스로 자라면서 점점 그 자연스러운 상태에서 벗어나게 돼 있어요. 그러나 이제 기를 수련함으로써 원래의 그 자연스러운 상태로 다시 돌릴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마지막으로 제작진은 각자 가진 에너지 성격을 알 수 있는 오라컴 검사를 받아보기로 했다. 모든 생물체나 무생물체는 일정한 에너지장, 에너지 필드가 형성이 되어 있는데 이 오라컴은 그 전문적인 용어로는 그 생체 전자위장이라고 얘기합니다. 바이오 일렉트로마그네틱 필드라고 하는데 그것에 의해서 형성되는 에너지막, 그 에너지의 어떤 변화를 센시티브하게 감지를 해내는 그런 기계입니다. 오라컴 검사는 기의 존재를 인정하는 사람들이 맞는 것으로 색깔로서 몸 안의 기가 어느 정도 활성화되었는지 볼 수 있다. 그 그린 색깔은 좀 약간 차가운 성질에 속하죠. 근데 그보다 좀 더 활력적으로 갈 때는 빨강, 주황, 노랑 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노랑과 주황 쪽으로 이동을 했다는 것은 그 생체 에너지가 좀 더 활발하게 활성화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초록색으로 나타나던 박미정 씨의 오라컴 색깔은 기를 받고 난 후에는 색깔이 많이 바뀌어 있었다. 네, 좋습니다. 손 떼셔서. 이 남자분 같은 경우는 그 변화가 약간 있지만은 그 이 여자분 같은 경우는 굉장히 큰 변화가 있기 때문에 영향을 받았다라고 그 외에 다른 외적인 요인이 없으면은 영향을 받았다라고 보여집니다. 아, 저게 큰 변화입니까 지금? 예, 그린색에서 이 주황색까지, 옐로우색까지 바뀌었다는 건 좀 큰 변화입니다. 어혈 검사에서와 마찬가지로 오라컴 검사에서도 기를 받고 난 후에 박미정 씨의 몸 안의 변화를 볼 수 있었다. 기는 도대체 어떤 물질이나 에너지로서 우리 몸에 영향을 미치는 것일까? 지금까지 우리는 양훈아 씨를 통해서 기라는 힘이 보여줄 수 있는 몇 가지 실험을 해봤습니다. 이런 것들이 정말 기 때문에 나타난 힘이라면 도대체 기란 무엇일까요? 어떻게 저런 힘을 내는 것이 가능할까요? 많은 사람들이 기에 대해서 아주 다양한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물리학자는 에너지라고 말을 하고 생물학자는 신경 전달 체계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공학을 하는 사람 중에는 기를 하나의 정보화 체계로 보고 있는 사람도 있고 심리학자들은 무의식의 세계가 겉으로 나타난 것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자, 하지만 기수련자들은 기를 인간의 가장 기본이 되는 생명 에너지에 비유합니다. 그 에너지를 힘으로 전환시켰기 때문에 시 공간을 초월해서 멀리 있는 사람에게도 작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의 성질이 그렇다면 단순히 먼 거리가 아니라 서로 다른 공간에서도
기가 통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는 실험에 참여한 사람들을 한 건물에 각자 다른 층에 두고 기를 보내는 실험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아주 흥미롭습니다. 기가 통할 수 있는 거리상의 한계는 어디까지일까? 양훈아 씨는 서로 다른 공간에서도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 기가 위에 이 공간을 통과하는 거죠. 아, 위에 있는 사람들요? 예. 그래서 제작진은 한 건물의 각기 3개의 다른 층에서 기가 통할 수 있나 실험해보기로 했다. 이게 넘어지는 건 아니니까요. 이게 눈 감고 있다 무게 중심 때문에 이렇게 넘어질 것 같으면 약간 눈 잠깐 떠도 돼요. 먼저 9층에서 양훈아 씨가 기를 보내고 10층과 11층에 있는 11명의 실험자들의 반응을 지켜보기로 했다. 우선 각 층마다 카메라를 설치하고 약속한 시간이 되면 3대의 카메라를 동시에 작동시키기로 했다. 그리고 20분 동안 카메라를 끄지 않고 계속 찍어보기로 했다. 전에 다른 공간에 있는 사람들이 과연 기를 보낼 수 있고 또 기를 받을 수 있을까? 기를 보내자마자 넘어갔던 수영장 실험과 달리 그 층에서 양훈아 씨가 기를 보내기 시작해도 처음 당분간은 큰 변화가 보이지 않았다. 그러던 중 제일 먼저 변화를 보인 것은 바로 위층에 있던 10층의 학생들이었다. 6명의 학생 중 2명의 학생이 팔을 서서히 들어올리기 시작한 것이다. 11층에서도 마찬가지의 변화가 일어났다. 기를 넣기 시작한 지 2분이 지나자 2명의 학생이 비틀거리기 시작했다. 이런 반응들은 정말 아래층에서 양훈아 씨가 보낸 기 때문일까? 10층에 있던 학생 중에 한 명의 팔이 어깨 높이까지 올라가기 시작했다. 그러더니 누군가 떠민 듯이 옆으로 밀려났다. 자기도 모르게 올라간 팔이 아픈지 그 학생은 연신 팔을 흔들어대고 있었다. 팔이 아파 잠시 다른 곳에 가 있던 남학생이 다시 제자리로 돌아왔을 때 팔은 다시 어깨 높이로 올라왔다. 앞에 있던 여학생도 팔이 올라간 상태로 한참 동안 그대로 서 있었다. (11층에) 있는 학생들도 팔이 저린지 연신 팔을 주물러대기 시작했다. 여기저기에서 몸이 흔들리는 등 무엇 때문인지 알 수는 없지만 각자 무언가의 반응을 보이고 있었다. 그렇다면 학생들의 팔이 들어 올려진 것은 정말 9층에서 보낸 양훈아 씨의 기 때문일까? 기를 보낸 지 5분이 지나자 12층의 학생들은 거의 팔을 움직이고 있었다. (12층에서) 팔이 올라가지 않은 학생은 파란색 운동복을 입은 남학생 단 한 명뿐이었다. 길을 받는 도중 일어난 어떤 변화를 견디지 못하고 여학생과 남학생이 실험 장소를 떠났다. 왜요? 예? 왜요? 팔이 저려서요. 팔이 왜 저려요? 모르겠어요. 어느 쪽 팔이 저려요? 이쪽 왼쪽 팔이요. 왼쪽 팔만요? 예. 지금 뭐 무거운 거 든 것도 아니잖아요. 예. 아니요, 팔이요. 이렇게 그냥 가만히 있으면요. 예. 밑에서 뭐가 이렇게 받쳐주는 것처럼 이렇게 허공으로 떠올라요. 심장 좀 안 좋고. 그럼 평상시 때 받는 그런 느낌이랑 비슷하다는 얘기인가요? 좀 밀폐된 공간이니까 좀 가만히 있으니까 좀 그렇긴 한데요. 그때는 열 오르는 건 없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얼굴이 확 올라. 갑자기 얼굴이 확 올라. 네, 그래갖고 못 하겠더라고요. 평소에 안 좋던 부위의 반응이 나타난 학생도 있었다. 양훈아 씨가 보낸 기 때문이 아니라면 아무것도 없는 공간 사이
어떻게 체면이나 암시도 없었던 학생들의 팔이 올라갈 수 있었을까? 네? 힘들어서요. 전기가 오는 것 같아요. 계속 오른쪽 손에 어깨부터 쫙 닿아요. 반응은 크게 두 가지였다. 뭔가 보이지 않는 힘이 당긴다는 것, 그리고 전기 같은 짜릿짜릿한 느낌이 온다는 것이다. 소름 끼쳐. 어땠어요? 예? 어땠어요? 아 소름 끼쳐요. 왜요? 저 전에 이 실험 전에 촬영은요 별로 못 느꼈거든요. 근데 가만히 서 있는데요. 갑자기 이렇게 전기 같은 게 싹 오면서요. 누가 자꾸 끌어당기는 제가 의식적으로 안 가려고 해도요 막 끌어당겨져요 막. 밑에서부터요? 예, 너무 믿기지가 않아요. 팔은 되게 저리고 뭔가 끌어당기는 것 같았어요. 아까 그래서 계속 팔을 그렇게 하셨어요? 네, 아파가지고 계속 움직였어요. 전에 밖에서 할 때는 그 바람의 영향도 있었고, 그리고 다른 친구들도 그랬지만 약간의 좀 그런 그 의심스러운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밀폐된 공간이기 때문에 바람이라고는 생각을 할 수가 없고, 저 같은 경우도 순간순간적으로 다리는 둘째치고 오래 서 있다 보니까 다리는 둘째치고 팔이 돌아가는 느낌을 몇 번 받았습니다. 계속. 그러면서 저 같은 경우는 머리가 계속 지끈해 오는 거예요. 지금. 실험이 끝나고도 참가한 학생들은 아직도 그 결과가 잘 믿어지지 않는 듯했다. 근데 이렇게 멈춰 있을 때도 가만히 이렇게 허공에 떠 있는 느낌이 있는데 점점 이렇게 또 계속 받쳐 올라가지더라고요. 근데 난 이렇게 실험을 지켜보던 제작진도 마찬가지였다. 어떻게 공간과 공간을 넘어서 어떤 힘이 전달될 수 있을까? 거리와 공간을 초월해 전달되는 기의 실체는 과연 무엇일까? 기라는 힘의 한계는 도대체 어디까지일까? 그 중에서 양훈아 씨가 써올린 기를 어떤 식으로든 몸 안에서 반응을 느낀 사람은 10층에 6명 중 5명, 11층에 4명 중 3명, 이렇게 모두 8명이었다. 양훈아 씨는 여러 번의 실험을 통해 자신이 보여준 기가 이렇게 몸 안에 모아둔 기를 모아 밖으로 끌어낸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기 수련을 일정 기간 이상 해온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일이지만 반면에 오랜 기간 수련을 거치면 누구나 가능한 일이라고 말을 합니다. 대체적으로 기를 수련하는 방법은 3가지로 나눠지는데요. 첫째로 체조로 몸을 단련하는 체조법, 의식을 집중해서 정신을 훈련하는 의식훈련법, 그리고 호흡을 통해 힘을 기르는 호흡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라는 것은 초능력같이 특별한 능력이 아니라 누구나 개발할 수 있는 힘이고 에너지라는 것이 기수련자들의 주장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어떤 특수한 동작이나 정신 집중 혹은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것만으로 어떻게 그런 힘을 만들 수 있을까요? 기수련의 동작이나 호흡법에는 우리 몸의 에너지나 능력을 끌어내는 그 어떤 비밀이 숨어 있는 걸까요? 기를 수련하는 기공의 방법에는 수십 가지가 있다고 전해진다. 그중에 가장 기본적인 3가지는 체조로 몸을 단련하는 체조법, 명상과 집중을 통한 정신수련법, 호흡 훈련을 통한 호흡법. 그중에서도 가장 근본이 되는 것은 단전을 통한 호흡법이다. 그러면 이제 단전에서 배꼽 밑에서 호흡이 저절로 되면서 뜨거운 기운이 타고 막 돌아요. 생각을 돌리지 않아도 지가 알아서. 그때 희열은 이루 말할 수가 없죠. 단전이란 배꼽 아래 5cm, 거기에서 안으로 5cm 되는 지점에 있다고 알려진 것으로 기가 모이는 곳이다. 단전이라는 거는 붉은 적자, 밭전자, 붉은 밭인데 이 붉은 적색을 얘기를 하면 보통 심장을 보통 얘기합니다. 심장을 얘기하는데 이 단전이라는 거는 심장의 기운을 아래로 내려서 그쪽에 응집시키는 것이 그 단전이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이 단전이라는 그 기능 같은 경우에는 그 단전의 기능이 원활하게 되면은 몸의 그 밸런스, 흔히 얘기하는 밸런스를 원활하게 해서 몸의 그 병의 치유력이나 이런 걸 높아지고 몸의 그 안정성을 높이는데 보통. 하지만 단전은 실제 우리 몸에서는 찾기 힘든 것이다.
의학적으로는 단전의 어떤 특정한 부위라고는 아직 밝혀진 건 없고요. 그게 이제 그 장이라는 것은 계속 움직이는 기관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그 단전 한 부위에 특별한 장기가 있다고 얘기할 수는 없겠습니다. 단전이 우리 몸에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것이라면 이 엄청난 힘은 단지 정신력에서 나온 것일까? 아니면 특수한 동작들로 단련된 몸 안에 기가 모여서 어떤 가시적인 힘을 만들어내는 것일까? 여러 조건의 실험과 검사에도 제작진은 뚜렷한 기의 실체를 밝혀내지 못했다. 하지만 기를 주거나 받는 사람이 느낀 전기같이 짜릿한 힘, 따뜻한 열감, 부드럽게 밀고 당기는 힘, 기는 분명 어떤 물리적인 힘이 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이런 것들을 아직 기의 실체라고는 말할 수 없겠지만 과학적으로 기의 실체를 규명하는 것은 바로 이런 작은 사실로부터 시작될 것이다. 근데 생명이라는 건 그 자체를 측정할 수도 없고 누구한테 보여줄 수도 없어요. 그렇다고 그럼 생명에 대한 연구를 할 수 없냐? 그게 아니거든요. 생명 때문에 생기는 여러 가지 현상들을 이렇게 관찰하고 측정함으로써 생명에 대한 것을 이해하는 것처럼 기 자체는 요거다 이렇게 측정을 못하더라도 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들을 관찰함으로써 연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과학적으로는 이제 그렇게 연구를 하는 거죠. 전기와 자기 또는 중력 이런 거 말고 다른 에너지가 있는가를 조사하는 거고 연구하는 거고, 또 우리가 생각하는 기라고 하는 현상 때문에 일어나는 인체 변화는 어떤 것이 있는가, 이렇게 측정을 하고 간접적인 연구를 하는 거죠. 우리는 양운하라는 한 기술연자를 만나 그가 보여준 알 수 없는 힘에 대해서 여러 방면으로 실험을 하고 조금이라도 그 실체에 접근하기 위해서 노력해봤습니다. 그 실체를 뚜렷이 밝혀낼 수는 없었지만 양운하 씨가 기라고 부르는 그 어떤 힘이 엄연히 물리적인 힘으로 존재하고 어떤 식으로든지 인간에게 작용하고 있다는 것만은 분명합니다. 기가 과학적으로 입증이 되든 되지 않든 기는 이미 우리 생활 깊숙이 들어와 있습니다. 전국에 기술연 도장이 속속 생겨나고 있고 몇 년 전에는 한 대학에 기공과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미국과 일본의 몇몇 병원에서는 이미 기치료를 암 연구에 도입하기 시작했습니다. 제3의 힘으로 인간 능력 개발의 새로운 영역으로까지 말해지고 있는 기. 그 실체가 무엇이고 그 알 수 없는 힘을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 과학이 풀어가야 할 이 미스터리의 대답은 이미 우리 안에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